네, 이렇게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 대신에 휴전을 선택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재개달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건부 합의이긴 합니다만 일단 석 달간 휴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뭐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고 한국 경제에도 그렇고 일단은 긍정적인 그 변화다 이렇게 일단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 몇 달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뭐 사실은 세계 이 금융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예측 가능성이 좀 생겼다. 물론 이제 90일 뒤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까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90일 이후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외신이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얻은 결과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피해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뭐 한 발 물러섰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특별히 내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관세를 또 뭐 상당량 또 추가 부과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시 유예를 해준 거죠. 이른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폭탄 그 융단 폭격을 잠시 중단하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게 준 카드면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내준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거를 실질적으로 좀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추가로 좀 수입하기로 한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의 이제 중국계 회사 NXP.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중국이 반대해서 이게 이제 이전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의약품인데 그걸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좀 이제 규제를 해서 미국 수출을 조금 이제 막는. 그래서 당장 미국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안도 좀 해결해 주면서 일단 시간을 벌은 것으로. 그래서 이번 협상만을 놓고 보자면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90일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직 사실은 뭐 협상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거세게 좀 중국을 밀어붙인 그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유화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계속 기존에 했던 주장들을 이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과연 이제 뭘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5년에는 세계 경제 1위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능가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정한 방식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협상 내용에 이제 포함시킨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강제적 기술 이전, 그러니까 중국 이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그 기업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이죠.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기업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특히 그 현지에 내용입니다. 진출해 있는 기업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지적재산권 네. 보호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짝퉁 제조국으로 그래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앞당기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R&D를 통해서는 이 단기간에 기술 수준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달라서 협상 과정이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일시 봉합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축소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기업들의 숨통은 트였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미국의 관세 폭탄 그런 것을 이제 맞을 가능성이 조금 이제 덜어진 점, 그와 더불어서 중국향 지금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그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이것이 약간 좀 숨통을 트일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것도 이제 우리로선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사실은 많이 피해를 입은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술, 첨단 기술 관련한 부분을 지금 많이 미국 쪽에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뭐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좀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짧은 것은 좀 대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득실을 잘 계산해서 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세일즈 외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90일 후에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관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면요,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덩달아 이제 그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미 좀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외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발생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산업 자체가 좀 위축이 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도 이제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위기 변수로서 그동안에 계속 뭐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협상이 성공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되면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경우에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미국 기업들하고 공조를 해서 중국 시장을 추가 공략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